안녕하세요. 민플레이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쟁 뉴스가 아니고요. 유가가 오르는 사건이 왜 금리와 주가를 동시에 자극하는지 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무즈라는 이 좁은 길 하나가 막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 세계 시장의 금리나 환율, 주식, 신용시장을 전부 바꾸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유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가 멀어질까요? 오늘의 영상은 오를까요, 내릴까요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시장 스토리가 바뀌는지 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타격 명령을 5일간 유예한다면서 트럼프의 협상이 슬슬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전쟁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시장의 기대감에 위험자산의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8시간 내 해협 개방을 요구하면서 유가나 에너지에 집중하는 트럼프의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이란은 이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쉽게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유가를 끌어올리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협이 막히면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원유 가격은 $100 이상에서 놀고 있다가 $90까지 내려와 준 모습입니다. 공식 기관들은 호르무즈가 원유와 LNG의 핵심 통로이고 대체 경로가 아주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막히면 가격은 공급이 모자란 부분보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불안에 대한 부분까지 가격에 더해집니다.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 구하려고 약국 여기저기 돌면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그런 불안이나 불확실함은 결국 금리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건 물가인데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따라 오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단순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에너지나 식료품처럼 외부 가격에 반영을 받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 임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번질 수 있는데, 그러면 연준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연준의 언어에도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연준은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에너지나 전쟁의 불확실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의 인하 기대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3월 동결의 확률이 99%였지만 내부에서도 시각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준의 친트럼프 비둘기파인 마이런은 작년까지 2포인트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2.5포인트로 변경했고, 그 월러는 인하 입장에서 동결 입장으로 바꾸면서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을 더 지켜보자고 말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제롬 파월 의장은 에너지 충격을 대체로는 지켜보는 편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흔들리면 더 큰 긴축이 필요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의 유가보다 앞으로의 임금이나 서비스 물가가 더 큰 변수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가는 물가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금리의 구조를 바꾸는데요. 일단 장기 금리를 보면 공급 충격은 물가가 오르면서 성장은 둔화되는 성격이 섞여 있어서 금리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나 경제가 둔화되고, 또 심하면 금융 시스템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자고 하니 물가가 더 튀고 결국에 끌어올렸던 경제도 다시 안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단기금리나 장기금리나 또 실질금리가 어떤 이유로 움직이느냐를 분해해야 한다는 건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트럼프도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이런 충격이 연준의 트레이드 오프를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식은 미래 현금 흐름을 사는 자산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미래의 값이 헐값이 되죠. 그래서 유가 뉴스가
성장주나 장기 자산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은행 쪽에서도 신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전쟁이나 유가, 이런 금리, 이런 조합이 장기화될수록 높은 조달 비용과 경기 둔화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압박할 수 있고, 그 부담은 사모대출이나 민간 신용에게서도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늦게 반응하면서 크게 흔들리는 곳이 또 신용이죠. 국제결제은행에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금융 변동성과 신용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민간 신용 시장을 둘러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주식의 상승이나 하락을 단정 짓기는 위험한데요. 아마 트럼프는 전쟁이 빨리 마무리돼서 미중 정상회담이나 중간 선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시장 심리도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상승 시나리오를 먼저 보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지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전쟁 단기화나 완화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유가도 꺾여주고 연준이 2차 파급을 덜 걱정하는 말로 좀 스탠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조합이면 금리 경로는 다시 완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하락 시나리오는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버티고 또 그 충격이 임금이나 서비스 물가로 번지면서 연준에서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스탠스로 바뀔 때,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은 인하 지연이나 심하면 더 강한 긴축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 확인해야 될 지표는 복잡하진 않은데요.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에너지 충격이 물가 기대로 번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연준이 지켜보는 포인트이면서 금리의 방향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채널의 철학은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가의 공급 충격은 물가와 성장을 동시에 건드리고 그 결과로 금리나 환율, 자산 가격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인해야 될 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이 장기화가 되거나 단기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호르무즈라는 공급 병목이 실제로 완화되는지, 두 번째는 연준이 반복해서 말하는 2차 파급인 임금이나 서비스로 물가 상승이 번지는지, 마지막으로 신용시장에서 환매나 신용 스프레드 같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경직되는 징후가 나타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면서 인사이트를 길러야 변동성이나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전쟁이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금방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어서 변동성도 큰 상황인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도 이제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가 깨지고 유가 공급 문제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 문제가 시장 심리에 제일 반영돼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큰 흐름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때처럼 변동성 있었던 사건으로 지나갈 거니까 이게 변동성에 자산을 베팅하지 말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면서 거시경제를 이해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